자,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자 우리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죠. 이분께 힌트 얻어가 보겠습니다. LS증권 김용정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빠른 또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그런 의견 들었지만 요즘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더 진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됐다라고 우리 정의를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사실 작년에는 좀 반대의 방향성을 맞아요. 보여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네. 대한 좀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미국장 쪽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경제의 어떤 침체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식의 좀 강도 높은 경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이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뭐 임박한 건가라는 불안 심리를 좀 자극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제 민간 경기에 대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갖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하면서 시장 조정을 좀 더 가속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월 CPI 발표가 어쨌든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실질적인 지표의 발표나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당장에 좀 그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심리 지표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이제 뭐 물가라든지 이제 CPI 같은 그런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가 지지선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반등을 주도했던 부분이 또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도 이제 수급이 모여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진짜 다행인 거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다라는 건. 보니까 며칠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에 올라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은 우리 반도체가 국내 증시 좀 끌어가 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 있는데 그래도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를 놓고 보자면 네. 또 뭐 AI나 이제 뭐 M7과 관련된 그 영역들의 주가 움직임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일단은 뭐 FOMC 있으니까 기준금리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는 성장주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GTC 2025가 그렇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젠슨 황의 이제 키노트 시간도 예정이 되어 있고 결국 거기서 이제 차기의 엔비디아의 그 AI 플랫폼인 루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공개라든지 혹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혹은 뭐 이제 가정용 AI 이런 데에 적용되는 어떤 피지컬에 해당하는 AI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좀 공개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GTC 컨퍼런스가 일단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는 음.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키는 아직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진짜 다음 주에 사실은 마이크론도 실적이 나오고 맞아요. 하는데도 그 실적의 풍향계보다는 훨씬 네. 더 주목도가 높은 게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3월 달에 참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주총이 또 네, 그렇습니다. 시즌이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로서 또 열심히 가봐야 되나 네.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총 시즌을 맞아서 좀 볼만한 기업이
있다면요? 일단은 이번 주총 때는 네.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많고 뭐 아. 지금 어제 처리된 그 상법 개정안 같은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주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주주환원 강화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장세랑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이제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단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고배당에 해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효한 투자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배당의 어떤 추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네. 해서 3월이나 4월을 배당 기준일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상위에 속하기도 하고 고배당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을 꼽아봤을 때 이제 DB손해보험이나 기업은행, 코리안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걸러지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해 보심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벚꽃 배당의 네. 주인공 누구일지 되게 궁금했는데 네. 기아라고 지난주 말씀해 네, 주셨었죠. 근데 네. 기아가 주가도 네.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이번 네, 주 네. 조금씩이지만 뭐 1, 2%지만 그래도 기아가 네. 완성차 또 대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주총에 맞춰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상당히 주목을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강경하게 또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업계에서는. 일단은 뭐 일단 재계에서는 좀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체력이나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해외 사례로 판단을 했을 때도 그렇고 주주환원 확대라든지 어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주주행동주의가 전개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결국에는 도움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되면서 이제 물론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변수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대해서 확대 주주의 어떤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심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 확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큰 궤에서 봤을 때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난 밸류업 때부터 계속 나오고 네,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더 긴장하는 것 같고 네. 어쩌면 주주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짠돌이다라고 꼽히는 음식료주들도 이번에 좀 긴장을 하고 네. 배당률 좀 높이거나 그런 액션이 네. 있을까요? 뭐 이미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너무 예. 이제 수출 잘 하고 있고 뭐 환경도 개선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 배당액과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배당 성향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했을 때 배당액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삼양식품은 이제 많이 나온 만큼 올리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거나 그런 식으로 됐을 때에 좀 더 개선 요구를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음식료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업종의 그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식자재 원가에 따라서 이제 마진 변동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뭐 이제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곳이 뭐 5%대를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가만히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모로 불안불안하니까 자꾸만 배당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뭐 이제 미국발의 불확실성에 네.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좀 경계 심리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다음 주는 일단은 FOMC 전까지는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뭐 소비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일단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CPI 발표 이후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 상황일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이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게 14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의회 셧다운으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또 국방 지출 확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좀 방산이랑 조선 쪽으로 수혜가 몰리고 있고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좋은 상황인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은 어쨌든 있는 편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격가지 아이디어로서는 이제 조선업 호황에 이어서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시장이긴 한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EU의 환경 규제 수혜랑도 좀 엮이면서 이제 뭐 HD 현대 마린 엔진인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라 할 수 있는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된 듯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또 어떻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조금 섹터별로 따지자면 밸류는 높지만 방산, 조선 안에서는 기자재 쪽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좀 정리해 보니까 든든해지네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